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 사회교육과를 맡은 정한식입니다. 오늘은 사회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수업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5학년 사회가 1학기는 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금 어렵고요. 2학기는 인권법, 헌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외울 것이 좀 적고 약간 도덕스러운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이해하는 부분은 역시 많지만 그래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핵심 단어는 법, 제재, 법의 역할, 법 준수, 재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재판은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교과서에 굉장히 있어서 선생님이 넣어둔 부분입니다. 근데 요 수업에서는 재판은 따로 다루지 않고요. 법과 제재, 그리고 법의 역할, 법 준수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밑에 보면 검은색으로 식품위생법과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단어라기보다는 요 PPT 수업 중에서 가장 좀 생소한 단어라서 선생님이 넣어둔 분이니까 요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된다면 개인 권리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 요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법이라든지 제재라든지 법의 역할, 법의 준수라는 단어도 알아야 겠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법의 단어의 모양보다는 단어 자체보다는 단어의 내용이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죠, 그죠? 자, 그럼 지난 시간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어요, 그죠? 자,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그리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이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노약자 우선의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것 모두 이 차이를 존중해줌에 따라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즉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그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틴 루서킹 이분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아직 좀 남아 있지만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는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나 생활 습관 면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마틴 루서킹 같은 분들이 흑인 차별을 하지 말자, 흑인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죠? 격쟁이라든지 신문고라든지 상원. 격쟁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임금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 신문고는 서울에 가서 임금에게 억울한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북을 두드리는 것. 그 다음에 상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적은 글을 관리를 통해 임금에게 보내는 것 등등 자신의 억울한 점을 알리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모두 누군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도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은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얘기를 한다고 다닌다거나, 그다음에 남녀 혹은 생김새 등등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버 폭력을 한다거나. 하지만 이 세 개 말고도 뭐 욕설, 그다음에 따돌림, 폭력 모두 우리 생활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인권 캠페인을 한다든지 인권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장애인 공공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든지 등등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 5가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거부터 볼까요? 왼쪽 위에 보면 어떤 아이가 길을 가고 있어요. 휴대폰을 보고 걷고 있네요. 선생님도 점점 이러는데 이런 친구들이 좀 많죠, 그죠? 네, 그래서인지 어른을 보고도 아는 어른인 것 같아요. 어른이 지그시 바라보는 거 보니까 아는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사는 넘어가고 휴대폰만 보고 지나가는 상황이죠. 어른이 굉장히 표정이 언짢은 표정으로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남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얘 오빠고 동생인 것 같은데 키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동생이 빨리 컸나? 이 둘이서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남매가 싸우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왜 웃냐면 많이 싸우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형제나 자매, 남매가 있다면 많이 싸우실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딸들도 엄청 싸우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형하고 엄청 싸웠던 것 같은데 형제, 남매들끼리 많이 싸우죠. 자매들끼리도 싸우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거랑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했다. 이것이 제재를 받을까? 받긴 받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둘이 싸우면 니들 싸우니까 둘 다 벌써 이럴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또 둘이 싸웠으니까 뭐 하지 마 이렇게 호되게 뭐라 할 수도 있죠. 엄마의 호되게 뭐라 하는 게 제재라면 제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른들에게 인사 안 하면 선생님이나 또 엄마 아빠가 또 뭐라 하시죠. 왜 어른들께 인사를 안 해? 하면서 혼내죠. 혼내는 것도 제재라고 한다면 뭐 제재를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재는 사회적인 사회에서 부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혼내거나 엄마 아빠가 혼내는 거 말고 우리 사회가 처벌을 내린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재를 말하는 거예요. 벌금을 낸다든지 등등 이런 제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재는 사회적인 제재. 그러니까 가족이 제재하는 거 말고 가족이 이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혼나 뭐 이런 벌 받아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감옥에 간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기타 사회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인사를 안 했거나 가족끼리 싸웠는 것을 사회적인 제재를 받나요?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받지 않아요. 대부분 받지 않죠. 가족에서 크게 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한 분도만 싸운 걸로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동생하고 싸웠다고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동생이 감옥에서 1년 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사회적인 제재라고 있으니까 사회적 제재는 특별히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볼까요? 야구를 하다가 깼습니다. 이거 종종 이렇게 일어나죠. 선생님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가 자기 공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가서 놀려도 가다가 다른 친구한테 준다는 게 창문을 맞아서 깨져 버렸어요. 창문을 깨는 경우가 있죠. 큰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이죠. 잘못한 겁니다. 근데 혹시나 또 이런 공에 다른 사람이 맞으면 더 큰 문제죠. 또 예측은 뭐예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죠.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그리고 맨 오른쪽 볼까요? 이 봐도 돈 내고 정당하게 가져간 것 같지 않죠? 그냥 훔친 것 같습니다. 물건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물건을 훔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무단횡단하는 학생도 있고요. 기물을 파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제재를 받을까? 선생님 제가 창문을 야구하다 깬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감옥 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무단횡단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감옥 간 적은 아니에요. 물건 훔친 경험은 거였겠지만 또 이것도 뭐 엄청나게 중범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제재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건 훔치면 당연히 제재 받아야 되죠. 무단횡단도 제재 받아요. 뭐 감옥을 간다거나 뭐 크게까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무단횡단을 해버리면 벌금 처벌 받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제재입니다. 그리고 야구나 이런 거 하다가 뭐 창문이나 깬다. 이것도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죠. 물어낸다거나 아니 물어내지도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밑에 거는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제재를 받는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기보다는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적으로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밑에는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의 물건을 부수면 사회적 제재 받아야 되죠. 물론 뭐 물어내고 사과하고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제재 받을 수 있어요. 남의 물건 훔친다 제재 받을 수 있죠. 즉 위의 것들은 사회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밑에 거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법과 도덕을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덕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즉 사회적 제재를 크게 받지 않는 분야들이에요. 그리고 법은 사회적 제재가 분명히 가해지는 거죠. 사실 도덕이나 법 모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 많습니다. 어른들께 인사하는 거 해야 될 행동이죠. 싸우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는 거 해야 될 행동이죠.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거나 깨지 않는 것 이것도 해야 될 행동입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죠. 그런데 제재를 받는가 안 받는가, 자율적으로 하느냐 제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법과 도덕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법은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이 됩니다. 물건 훔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쉈을 때는 변상을 해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행동 기준이 되죠.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가장 도덕과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사회 변화에 안 맞는 것들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들도 사실 법은 우리가 정해지지만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더 평등하게 변화되고 더 평화롭게 변화되고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죠. 물론 변화란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법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회 변화 때문에 이 법과 현실이 너무 안 맞다. 그러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알고 보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었네. 이런 경우도 다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제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사회 변화에 안 맞다거나 또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버지께 물어보면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을 아버님이 뽑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회 변화에 맞게 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점은 법이 더 중요한 개념인가요? 인권이 더 중요한 개념인가요? 예, 인권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권에 맞춰서 법이 변화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생활 속의 법을 한번 보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학교에도 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등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있죠. 그 놀이시설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 혹은 원래는 안전했는데 녹슬거나 부서져서 안전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법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점검을 등한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법을 만듭니다. 이것은 안심하고 또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역시도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역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인권을 보호해 주려는 거죠. 저작권법은 무언가를 만들거나 예술 작품 혹은 앱이라든지 다른 무언가를 만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한 생활, 안심되는 생활이 되겠죠. 안전하고 그리고 안심되는, 선생님 글자를 틀렸네요. 되는
생활을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고요. 또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의 권리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등등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법의 역할입니다. 자,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왼쪽 그림에 보면 소방관 분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것은 불이 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잃거나 재산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방법과 같은 소방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죠. 즉, 법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관들도 다 소방과 관련된 법들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소방관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다음 소방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유지된다는 점, 이 다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들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자, 요건 재판 과정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재판 자체는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법을 사용해서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기관을 우리는 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사자가 사용한다 할 때 그 사예요. 그러면 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 요거 법을 사용하는 곳. 그래서 사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기관에서 하는 이 재판도 법으로 하고요. 이거는 개인 간의 분쟁이라든지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들의 상당수 많은 것들의 정보가 담긴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요. 생명이나 재산도 사실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신의 권리죠. 그다음에 내 재산이 보호돼야 되는 것도 국가를 향한 나의 권리고요. 그리고 개인 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분쟁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내 권리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인 간의 분쟁과 관련된 법,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은 모두 개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할? 개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 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든지 같은 교통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즉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는 그 사람의 피해자의 권리에도 해당하지만 범죄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니까요. 그래서 범죄 예방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단속도 환경 보호도 되고요. 또 사람들이 모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법, 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들은 각각 교통사고 자체에도 예방을 하고 범죄도 예방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각각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들을 모두 묶고 보면 역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 질서,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질서,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 이런 등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것과 그 앞 뒤의 것을 봤을 때 법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선 중요한 건 법과 도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재라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법의 역할도 여러분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핵심적인 것은 두 개입니다. 자, 우선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생활에서의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은 바로 도덕이겠죠. 그래서 법과 차이가 되는 것은 도덕이 될 거고요. 도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 변화에 안 맞는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안 맞는 법, 이런 것들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혹은 다시 만들든지요. 또 인권이 침해되는 법들이 종종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이 바로 법인데, 이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덕은 특별히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죠. 그리고 사회 변화에 안 맞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법들은 다시 바꾸거나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의 역할 보죠. 법은 이 소방관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소방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의 생명, 그다음에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권리를 조정해주고 또 보장해주기 위해서 개인 간 분쟁과 관련된 법도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개인 권리 보장 외에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지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등등 각각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법들도 이렇게 모아보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좋은 취지의 법들을 다른 면으로 보면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되죠. 그리고 범죄 예방도요. 피해자를 줄인다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범죄가 없는 사회를 유지한다는 사회 질서 유지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보호도 굉장히 환경보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환경보호를 위한 규칙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또 법의 사회 질서 유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사회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지금 2차 시까지 하면서 매번 차시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때가 되면 일시정지를 하시고 어려야 되죠? 맞아. 사회 교재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문제도 의미 있는 문제지만 당연히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다는 점 알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법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한 것을 고르라고 했죠. 4번부터 거꾸로 볼게요. 한번. 인권이 침해된다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 맞죠? 인권과 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인권입니다. 법은 오히려 그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권과 관련 없는 법,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법이라면 바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더 큰 개념이라는 것,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 변화에 맞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이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사회 생활의 규범이 되며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위에는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재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결국엔. 답은 뭡니까? 그렇죠.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닌 것을 꼽는 거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제재를 받지 않는 건 뭘까요? 도덕입니다. 도덕이다. 이건 도덕의 개념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법의 역할은 사회 질서 유지와 권리 보장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 위에 생명, 재산 보호, 그 다음에 개인 간 분쟁, 개인 정보 보호, 얘네들은 질서 유지일까요? 개인 권리 보장일까요? 선생님이 뜸을 들이면 여러분이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답으로 선생님 얘기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요거는 뭐에 해당한다? 예, 개인 권리 보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은 어디와 해당한다? 네,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 권리 보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따로 짚어주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법, 제재, 법의 역할, 법 준수 대해서 얘기했고 재판은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요 내용이 있긴 한데 요거는 뭐랄까 재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다루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요거는 사실 어린이 식품위생법 그건데요. 어려운 단어라서 넣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의 역할,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다 하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법은 도덕과 달리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실천을 안 했을 때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한 인권에 침해되거나 혹은 사회 변화에 맞지 않으면 수정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8번째 시간이었던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했던 수업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